벽화야담을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두 손 모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선물할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키시오, 바쁜 몸이요. 과부 윤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집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팔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방금 뭘 본 거냐? 저 마님이 사람 팔을 꺾다니. 계란형 얼굴에 곱상한 외모를 가진 이 과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쌀 세 가마니를 한 번에 쥐고 한 손으로 사람을 공중에 들어올리는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거리에 있는 어느 고을 장터에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부 윤소연이 쌀 세 가마니를 한 번에 쥐고 나른다는 것이었지요. 저 마님, 또 쥐고 가시네. 계란형 얼굴에 저리 곱상한데 어찌 저런 힘이 나오는고? 장꾼들이 수군대는 소리에도 소연은 시선을 회피한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무명옷 아래로 드러난 넓은 어깨가 짐의 무게를 가뿐히 받쳐내고 있었지요.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랬지. 장터 황소보다 힘이 세다더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연은 너스레를 떨며 웃어 보였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날 오후 소연이 장터를 지나는데 왈패 서넛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과부마님, 어디 가시오? 우리와 한잔하고 가시지. 비키시오, 바쁜 몸이오.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려 했으나 왈패 우두머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포졸 나부랭이 하나 죽었다고 뭐가 그리 대수냐? 우리 같은 사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오. 그 순간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팔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소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지요. 방금 뭘 본 거냐? 헛것 아니겠나? 저 마님이 사람 팔을 꺾다니. 장터는 술렁였지만 누구도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골목 어귀에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사흘 뒤 객주 최도식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둥근 얼굴에 작은 눈을 가진 도식은 넉넉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소연 앞에 섰습니다. 마님, 창고까지 짐 좀 날라주시오. 풍씬 보통 때의 절반만 드리겠소. 절반이라니, 그건 너무 후하지 않습니까? 소연은 비꼬듯 말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창고는 고을 한쪽 구석진 곳에 있었지요. 소연이 짐을 나르며 창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서자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 하나 죽인 게 뭐 대수냐? 수령 어른께 은자 몇 냥만 올리면 그만 아닌가? 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짐을 내려놓은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소연은 도식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문에 걸린 두툼한 자물쇠를 바라보던 소연은 양손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조금씩 힘을 주자 쇠 부치가 삐걱대며 비틀렸지요. 쩍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인기척 하나 내지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지요. 선반 위, 괴짝 속, 벽장 안을 뒤지던 소연의 손이 낡은 장부 한 권에 닿았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관가와 주고받은 뇌물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연은 장부를 움켜쥐었으나 가장 중요한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부 끝에 적힌 글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요. 원본은 관가로 이송함.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가. 바로 그곳에 서방 강무택을 죽인 자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나흘째 되는 날, 관가로 향하는 물자 수송 마차가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부가 고삐를 잡고 가던 중 갑자기 길 한가운데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비키시오. 관가물자를 나르는 중이오. 마부가 소리쳤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놀라 앞발을 들어올리며 울부짖었지요. 그 순간 소연은 마차 옆으로 돌아가 바퀴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차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마차가 기울며 전복되었고 실린 짐들이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고요! 마차가 뒤집혔소! 혼란 속에서 소연은 쏟아진 짐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관가와 도식의 거래 내역이 적힌 서신이었지요. 소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챈 도식은 왈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과부년이 내 일을 망치고 있소. 혼쭐을 내주시오. 한밤중 왈패 대여섯 명이 소연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나와. 얌전히 나오면 고생은 안 시켜주마. 소연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호 차림에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린 모습이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오? 시치미 떼지 마라. 도식날이 물건에 손댄 게 내 짓 아니냐.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소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에 독을 집어들었지요. 두 손으로 들어올린 독을 왈패를 향해 던졌습니다. 왈패는 날아온 독에 맞아 마당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년이? 다른 왈패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으나 소연은 부뚜막의 솥을, 문짝을, 심지어 평상까지 집어들어 그들을 향해 날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귀신이다!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소연은 무너진 마당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말이지요. 이틀 뒤 소연은 도망친 왈패 중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고갯길 뒤편 숲속에서 홀로 걷던 왈패의 뒷덜미를 소연이 잡아챘지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입 닫히고 대답만 하시오. 내 서방님이 돌아가시던 날 무슨 일이 있었소? 왈패는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오. 소연은 왈패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왈패의 발이 공중에 떴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소. 누가 시켰소? 박정원 수령날이요. 나리께서 포졸 강무택이 자꾸 비리를 캐낸다며 밀명을 내리셨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어떻게 했소? 장터 뒤편으로 유인해서 구타하고 들판에 유기했소. 그랬더니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왈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녀의 크고 맑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소연은 왈패를 내던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가슴은 먹구름보다 더 어두웠지요. 박정원, 소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대낮, 소연은 도식의 객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도식, 나와보시오. 소연의 목소리가 객주 전체를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도식이 떨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둥근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 내 서방님을 죽인 일에 당신도 한몫했다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저 장사나 하는 사람이요. 소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지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소. 박정원의 비리 장부가 어디 있소? 모른다니까. 소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도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그를 들어 올렸지요. 으악! 내려놓으시오. 내려놓으란 말이오. 도식의 발이 공중에 떴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말하시오. 어디 있소? 관가요. 박정원 나리의 집무실 뒤쪽 벽장 안에 있소. 붉은 천으로 싼 괴짝 속이요. 그러니 제발 내려놓으시오. 소연은 도식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도식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내 서방님께 용서를 빌으시오. 저승에 가서라도 말이오. 소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죽인 채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힘센 과부의 소문은 이제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객주에서 벌어진 일은 곧 관가에 보고되었습니다. 박정원은 길쭉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친 계집년 하나가 고을을 뒤집어 놓고 있다니 당장 잡아들이지 못할까? 수령날이 그 과부가 보통 여자가 아니옵니다. 사람을 공중에 들어 올리고 독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계집이 그런 힘을 쓴단 말이냐. 박정원은 믿지 않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려간 눈매가 더욱 처지며 초조함이 드러났지요. 포졸들을 그 계집의 집에 배치하라. 밤낮으로 감시하고 나타나는 즉시 포박하도록. 포졸 10여 명이 소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요. 문짝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령날이 이미 거처를 옮긴 듯 하옵니다. 찾아! 고을 구석구석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박정원은 관복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소연은 이미 관가 외곽 빈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관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소연의 앞길을 비춰주려는 듯이 말이지요. 보름달이 뜬 밤, 소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관가를 향했습니다. 관가의 담벼락은 한 사람 키의 2배는 좋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다리 없이는 오를 수 없는 높이였지요. 소연은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혔다가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휙!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담벼락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내려갔지요. 소연은 담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높이? 소연은 자신의 2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지요. 예전에 집 처마에 올라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관가 안은 초롱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습니다. 순찰 도는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담 위에서 안을 살폈습니다. 무기고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경비병 2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소리 없이 담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게가 실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발을 한 번 더 내려다 보았지요. 서방님께서 힘을 주고 가신 것인가? 그녀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경비병의 등 뒤로 다가간 소연은 재빨리 그들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툭! 툭! 2 경비병이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습니다. 소연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빠르고 묵직했지요. 누구냐? 멀리서 다른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침입자다! 침입자! 관가 곳곳에서 초롱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소연을 향해 달려왔지요. 소연은 무기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박정원이 숨겨둔 비리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막아라! 그 계집을 막아!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소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속도 그대로 포졸들을 향해 돌진했지요. 박정원은 소연을 잡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저 계집은 죽은 포졸의 과부라 했지? 그렇다면 미끼를 던져야 하네. 그는 부하에게 명했습니다. 강무택의 유품을 별관에 두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그 계집이 반드시 올 것이네. 이틀 뒤 소연의 귀에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들었소? 관가 별관에 죽은 포졸들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던데. 강무택 나리 것도 있다더군. 소연은 그것이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유품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 함정이라면 어떻소? 정면으로 부수면 그만이지요. 그날 밤 소연은 다시 관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정문으로 걸어갔지요. 멈춰라. 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창을 겨눴습니다.
비키시오. 내 서방님의 물건을 찾으러 왔소. 무례한 것. 감히 관가에 포졸이 창을 휘두르려는 순간 소연의 손이 창대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잡아당겨 포졸째로 끌어당겼지요. 으악! 포졸이 날아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연은 정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쩍 소리를 내며 부서졌지요. 별관이 어디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스스로 별관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별관 앞에 도착한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서방님, 소연이 보따리에 다가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포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잡아라. 어리석은 계집이로군. 박정원의 목소리가 별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방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부수고 나가겠소. 소연은 별관의 기둥을 발로 찼습니다. 쿵.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한 번 더 찼습니다. 쿵. 금이 더 깊어졌지요. 저것이 사람이냐? 포졸들이 경악하며 물러섰습니다. 소연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별관에 갇힌 소연을 향해 활든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쏘아라! 박정원의 명령이 떨어지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관 안의 촛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말입니다. 뭐야? 궁수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내 모든 촛불이 꺼지며 별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냉기가 사방을 감쌌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지요. 쏘라니까 어서 쏴. 화살들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허공에서 화살들이 멈춰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화살들을 붙잡은 듯했지요. 딸그랑 화살들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귀신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이 굵은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진 사내의 모습이었지요. 강무택이었습니다. 서방님,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택의 원호는 소연의 앞을 막아서며 포졸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일며 포졸들이 뒤로 밀려났지요.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한 포졸이 칼을 들어 원혼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무택의 형상을 그대로 통과했지요. 원혼은 포졸의 손목을 스치듯 건드렸고 포졸은 공포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망쳐! 귀신이 나타났다.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별관 주변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무택의 원혼이 소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함께 가시지요. 이제 끝내겠나이다. 소연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별관의 창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쇠창살이 삐걱거리더니 휘어졌습니다. 소연은 창살을 양쪽으로 벌리며 탈출구를 만들었지요. 부부의 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무택의 원호는 관가 곳곳에 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던 병사들 앞에 갑자기 핏물이 흐르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으악!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병사들 앞에 불타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쳤지요. 소연은 그 틈을 타 본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문짝들을 발로 걷어차며 나아갔습니다. 쿵, 쿵, 쿵. 문짝이 차례로 부서졌습니다. 막아라 막아. 남아있던 병사들이 소연을 막아섰습니다. 칼을 든 병사가 소연을 향해 베어내렸지요. 소연은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병사가 칼을 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쓰고 말고 비키시오. 소연은 병사의 손목을 탁 쳤습니다. 병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요. 다른 병사들이 동시에 창을 휘둘렀습니다. 소연은 낮게 몸을 숙였다가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이 넘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택의 원호는 도망치는 자들의 발목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잡혀 넘어졌지요. 도와주시오. 귀신이 잡아당긴다. 관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연과 무택의 원원 앞에서 아무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혼란에 빠진 병사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며 본관으로 직진했습니다. 칼을 든 병사가 소연의 등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소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지요. 병사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창을 든 병사 셋이 동시에 소연을 향해 창을 찔러왔습니다. 소연은 양손으로 두 창을 잡고 무릎으로 나머지 하나를 막아냈습니다. 이럴 수가.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소연은 잡은 창을 잡아당겨 병사들을 끌어당겼지요. 병사들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소연은 그들의 손목을 쳐서 무기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탁! 탁! 창들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본관으로 가는 복도에서 병사 10여 명이 방패를 들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못 지나간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쿵! 소연이 방패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방패를 든 병사들이 뒤로 밀려나며 무너졌지요. 마치 파도가 바위를 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택의 원호는 도망치는 병사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병사들을 감싸며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발이 안 움직여.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본관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박정원의 집무실이 바로 위층에 있었지요. 도식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관가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서 짐을 싸야 해. 그는 황급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서 차가운 기운이 그를 막아섰지요. 으악! 무택의 원혼이 도식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이 굵은 얼굴에 짙은 눈썹, 그리고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강무택? 네가 어찌 여기에? 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택의 원혼은 손을 뻗어 도식의 멱살을 잡는 시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도식의 목을 조였지요. 컥. 도식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는 그 자리에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소연이 도식이 쓰러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잡아주셨군요. 소연은 기절한 도식을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메었습니다. 도식은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박정원에게 가시지요. 소연은 도식을 맨 채 다시 본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소연을 본 병사들은 더 이상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에 붙어서 길을 비켜주었지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든 뭐든 뺀 게 분명해. 소연은 집무실 앞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어깨에 맨 도식이 신음소리를 냈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정원은 급히 호위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서 오라. 저 계집을 막아야 한다. 집무실 앞에 무인 5명이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고을에서 칼과 창 솜씨로 이름난 자들이었지요. 소연이 계단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절한 도식을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게 하겠다. 무인 하나가 칼을 빼들고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날렵한 칼놀림이었지요. 소연은 도식을 내려놓고 무인의 칼을 피했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옷을 스쳤지만 살갗은 베지 못했습니다. 뭐야? 인연의 피부가. 무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소연은 무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무인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요. 다른 무인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창이 소연의 어깨를 찔렀지만 살갗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연은 창대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창을 든 무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요. 칼이 소연의 팔을 베었지만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소연은 무인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힘과 맷집으로 버텨내며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지만 상처는 없었지요. 마지막 무인이 쓰러지자 집무실 문 앞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연은 박정원의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안에서 박정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소연은 대답 대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짝이 박살나며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집무실 안. 박정원은 책상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쭉한 얼굴은 창백했고 내려간 눈매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박정원이 벼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벼루를 쳐냈습니다. 벼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요. 소연은 천천히 박정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소리만이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수령이다. 수령! 내 서방님을 죽였지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포졸놈이 자꾸 비리를 캐내려 하니 박정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곧 벽에 등이 닿았지요. 그 순간 박정원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단도가 있었습니다. 죽어라! 박정원이 단도를 뽑아 소연의 목을 향해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였지요. 소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단도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헛수고 마르시오. 소연은 박정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박정원이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떨어뜨렸지요. 그때 집무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푸른 빛을 띄었지요. 무택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무택? 박정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택의 원혼은 박정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박정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컥컥 살려주시오. 박정원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박정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박정원의 관복깃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 옵니다. 소연은 박정원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정원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지요. 으악! 내려놓으시오. 내려놓으란 말이오. 소연은 박정원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쿵! 벽이 흔들렸습니다. 내 서방님을 살려내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럼 당신도 따라가시오. 소연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령나리를 구하라. 뒤늦게 도착한 외부 감사관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박살난 집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소연이 박정원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는 광경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박정원을 벽에서 떼어내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외부 감사관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노련한 관리였지요. 무슨 난동이냐. 감사관이 호통을 쳤지만 소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내 서방님을 죽였나이다. 증거가 있나이다. 소연은 품 안에서 접어둔 서신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도식의 객주에서 그리고 마차에서 확보한 것들이었지요. 감사관이 서신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뇌물수수의 증거가 아닌가? 저 안쪽 벽장 안에 붉은 천으로 싼 괴짝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나이다. 감사관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벽장을 열자 정말로 붉은 천으로 싼 괴짝이 나왔습니다. 괴짝 안에는 수년간의 비리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지요. 박정원, 이것이 사실이냐? 감사관이 추궁했습니다. 박정원은 여전히 소연의 손에 들려 벽에 붙은 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옵니다.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하시오. 소연이 박정원을 더 세게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박정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무택의 원혼이 다시 나타나 박정원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박정원을 감쌌습니다. 귀신! 무택의 귀신이 날 노려보고 있소! 백성들도 다 듣고 계시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소. 진실을 말하시오. 박정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오! 인정한다고! 포졸 강무택이 비리를 캐내려 하기에 그를 없애라 지시했소. 왈패들을 시켜 구타하고 들판에 버렸소. 집무실 밖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령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포졸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었구나. 감사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원, 내 죄를 모두 인정하느냐? 인정하오. 인정한다고. 박정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박정원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원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틀 뒤 고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박정원과 도식 그리고 관련된 왈패들이 모두 포박되어 끌려 나왔지요. 저자들이 선량한 포조님을 죽인 놈들이다. 응징해야 한다.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감사관이 선포했습니다. 박정원은 수령의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정직한 포졸 강무택을 살해했다. 그 죄가 하늘을 찌르니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마땅하다. 당연하지.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객주 최도식은 수령과 결탁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살인을 방조했다. 역시 한양으로 압송한다. 도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왈패들은 살인의 실행자로서 모두 유배형에 처한다. 왈패들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연은 장터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무택의 원혼이 서 있었지요. 무택의 원혼은 이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원한도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 소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무택의 원혼이 소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요. 선이 굵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편히 가시옵소서. 서방님의 억울함은 풀렸나이다. 무택의 원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빛이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서방님,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무택의 원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 지으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며 소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장터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연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저기 과부 마님이시다. 마님 덕분에 악인들이 벌을 받았소. 고맙소이다 마님. 백성들이 소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제 서방님의 원한을 풀었을 뿐이옵니다. 한 할머니가 소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우리의 은인이시오. 저런 악한 수령 밑에서 살았으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려.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두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장터를 비추었지요.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백성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 역시 예전처럼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마님, 이 짐 좀 날라주시겠소? 품습은 넉넉히 드리겠소이다. 사람들은 소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공손히 부탁했고 정당한 값을 지불했지요. 고맙소이다. 소연은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넓은 어깨가 짐을 가뿐히 받쳐냈습니다. 장터 아이들이 소연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힘센 과부 마님이시래. 한 손으로 사람을 들어 올렸다던데? 귀신도 부린다던데? 아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소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들으셨나이까? 제가 전설이 되었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소연은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방님, 편히 쉬고 계시지요? 저는 이제 괜찮나이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의 텃밭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며칠 전 심은 상추였지요. 그녀는 물동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낡은 집 처막 끝에서 제비 한 쌍이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지요.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소연의 집을 비추었습니다. 소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의 곁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